역전세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3개월 내 전입을 하든 말든 일단 대출이 안 나온다. 그리고 여러 규제 정책을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투기 과열지구 15억이 초과되는 이 아파트들 어떻게 돼요? 대출 나올까요? 실행됩니다. 전입 요건이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94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저는 전세 5억에 살고 있고 이촌 한가람 34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 11억으로 마쳤는데 8억으로 떨어져서 역전세가 생겼습니다. 내년 여름이긴 한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 말고는 현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잠이 오질 않습니다. 기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말씀 올립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은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보유 중에 있는데 역전세 위험성에 크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해결 방안책이 있는지 없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해결 방안책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제가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과 유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초고가 아파트 중에서도 역전세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에 따른 해결 방안책 제시해 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가운데서도 본인 사정에 맞게끔 잘 대응 전략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이촌 한가람 아파트 84 타입을 보유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전세에 거주하고 1주택 보유 중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아파트의 KB 시세를 제가 확인해 보니 시세가 아직까지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2억 5천. 그리고 전세 시세를 우리 구독자님이 11억이었을 때 전세를 맞추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전세 증액을 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년이 지나고 나서 11억이 아니라 지금 전세 시세가 8억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선 주변 전세 시세가 8억 미만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억에 당연히 계약갱신을 활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퇴거한다라고 지금 통보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구독자님은 마이너스 3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되겠네요. 따라서 지금 역전세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세 마이너스 3억 이 현금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 걱정이 굉장히 크신 상황이라고 하셨죠. 여기에 따른 해결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구독자님은 전세에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현금 5억 정도는 아마 우리 구독자님 본인 자본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5억 전체 현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거주의 형태를 우리 구독자님 바꾸셔야 돼요. 월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거주의 형태를 좀 바꾸시고 보증금을 한 2억 미만, 2억에서 1억대, 그리고 나머지 월세 이렇게 거주를 하시고요. 그리고 남는 자금은 당연히 신규 전세를 맞추는데 자본금을 활용하셔야만 할 겁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3억 정도 필요하죠. 8억 정도에 맞추시려면, 또는 8억 미만이라고 한다면 월세 보증금을 좀 최소화 하셔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신규 전세를 맞추는 데 있어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 만료일에 맞춰 우리 구독자님도 함께 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날짜가 사실 맞는다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 구독자님의 전세 퇴고 시기와 이 세입자의 퇴고 시기가 사실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 2번 사항으로 가시는 게 좀 좋다. 자, 2번 사항은 대출을 좀 활용하는 방식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입니다. 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근데 이 목적이 주택담보대출이랑은 좀 다른 겁니다.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요 대출을 받아서 주택 매입하면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또는 전세대출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신용도도 거의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반드시 임차 보증금의 목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지금의 현재 기존 요건이 좀 있죠.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크게 보자면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주택 그리고 1주택에 한해서만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 대출이 실행되는데 LTV가 적용이 돼요. LTV. 투기 과열지구에선 40%, 9억이 초과되면 20%를 받죠. 그죠? 그리고 DSR이 적용이 됩니다. 40%. 요 요건을 지켜야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투기지역 또는 투기 과열지구 내에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들 있죠. 요거 아파트들 대출 나올까요? 당연히 대출 한 푼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의 생활 안정자금 대출도 한 푼 나오지 않아요. 최대 한도가 2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LTV에 따른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9억이 초과되는 주택. 이 초과되는 주택에서는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됩니다. 3개월 내에 전입해야 되는 요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을 봤을 때 지금 무주택 1주택이기는 합니다. 그죠? 근데 LTV 40%, 20%까지는 받아볼 수 있는데 다만 투기과열지구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라 요 LTV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9억이 초과되는 주택은 3개월 이내에 일단 전입해야 되는데 3개월 내 전입을 하든 말든 일단 대출이 안 나온다. 대출이 안 나온다. 근데 이게 개선이 될 겁니다. 개선. 자, 1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생활 안정자금 대출의 이 기존 방식을 개선시키겠다. 그리고 여러 규제 정책을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뀔 거냐? 첫 번째, 무주택 1주택 대출 받는 건 똑같습니다. 다주택은 아직도 LTV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출을 받는데 다만 조건이 LTV가 50%로 전부 다 일어나야 됩니다. 50%. 그리고 DSR이 아니라 DTI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DTI 40%. 우리 1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뭐라고 열거되어 있냐면 지금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이 무주택 1주택의 LTV를 50%로 맞추고 현재 DSR이지만 LTV와 DTI 틀 내에서 관리하겠다라고 명시했거든요. LTV와 DTI 틀 내에서 관리하겠다. 그러면 DSR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일부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DTI로 될 경우와 DSR로 만약에 적용을 그대로 할 경우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투기 과열지구 15억이 초과되는 이 아파트들 어떻게 돼요? 대출 나올까요? 대출 실행됩니다. 지금도 12월 1일부터도 투기 과열지구 내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 LTV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마찬가지 대출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세 번째, 9억이 초과되는 주택 요거
생활 안정자금 대출로 받을 경우 어떻게 된다 그랬죠? 3개월 전입 요건이 있었죠? 근데 전입 요건이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여기에 따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입 요건이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우리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비과세 받기 위해서 기존에는 1년 이내 전입 및 1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었죠. 근데 이게 5월 10일 이후부터 바뀌었죠, 법이. 그래서 전입 요건 폐지하고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완화해 줬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6월 21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6개월 이내에 기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담보대출이 실행이 되었죠. 근데 이게 8월 1일부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입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삭제되었고 처분하는 조건도 6개월이 아니라 2년으로 완화해 줬습니다. 이렇게 전입 요건을 삭제한 이유가 뭘까요?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전입 요건이 추가된 가장 큰 이유는 투기 수요,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리고 거주를 지향하는 목적으로 전입 요건이 붙어버렸죠. 근데 지금은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까? 집값이 하락세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입 요건이 불필요해진 거죠. 그리고 전입 요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임차 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거주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종전에 있는 주택도 처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전입 요건도 마찬가지 폐지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매우 높아 보인다. 매우 높아 보인다. 자, 근데 이게 언제쯤 바뀔 거냐라고 본다면 23년 초에 바로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건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 개정 규정을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금융위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23년 초 선제 대응으로 바로 실행시키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3년 초에 바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건 뭐 법을 아예 바꿔야 되는 또는 뭐 민주당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전세 반환 자금은 얼마 되는 겁니까? 얼마 반환해 줘야 돼요? 11억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출 실행은 얼마나 필요하죠? 대출을 받는 데 있어 약 6억 정도 필요할 겁니다. 기존 5억이라는 현금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DSR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대출 실행 6억도 우리 구독자님이 거주 전입하는 목적으로 만약에 이 9억 초과 주택에 따른 전입 폐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저의 생각이고 전입이 뭐 폐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입을 하고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출 실행 6억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에 따른 DSR이 적용될 경우 또는 DTI만 적용했을 경우 우리 구독자님의 연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연소득 DSR로 만약에 대출 실행 6억을 실행한다고 한다면 연소득 1억 이하가 되셔야만 합니다. 1억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리고 DTI로 만약에 실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DTI 연소득 얼마 필요하냐면 7,5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소득이 발생이 돼야지 여기에 따른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6억 자체가. 자, 근데 만약에 전입 요건이 폐지된다라고 한다면 전입하지 않고 보유만 한다라고 한다면 요 대출 실행할 때 얼마 필요해요? 3억이 필요하죠. 그죠? 마이너스 3억만 필요한 거니까 3억 정도. 그죠? 3억이 손실된 거니까. 자, 3억에 따른 만약에 DSR 적용하고 또는 DTI로 적용할 경우에 연소득 얼마 정도 되셔야 저 3억이 전부 다 나올 수 있냐? 약 4,800 정도가 돼야 된다. DSR 40%가 적용될 경우. 근데 만약에 DSR이 폐지되고 DTR로 그냥 관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연소득 얼마예요? 3,800.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전세 퇴거 날짜가 만료 날짜가 아직까지는 조금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요게 이제 만약에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연소득 요 정도에서 전입하던 또는 보유만 하던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대출을 받아서 역전세의 위험성을 방어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이 1번 사항도 일단 마련을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1번 사항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차선책으로 2번 사항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일단 좋다. 무조건 첫 번째만 된다라고 해서 두 번째를 그냥 아예 배제시키는 것보다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선책까지도 지금 미리 마련을 해 놓으셔야만 나중에 역전세 위험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